김건희 여사에 대한 치졸한 좌파들의 공격이요. 이 특검으로 몰아붙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신고도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마약 투약한다니. 야, 이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 신고 내용은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이 뭐 파악했죠. 이걸 또 파악을 하네. 그냥 가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병원을 또 뒤져서 파악을 한 모양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마약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고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파 국민 김여사 있으니까 도시락하고 치킨도 배달까지 시켜주고 있다는데, 아이고 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공격. 근데 이게 이제 여사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 특검을 하니까 감옥 안 가려고 특검 수사 안 받으려고 입원했다. 꾀병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입원한 건 우울증으로 입원했는데요. 평상시에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가서 측근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해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지금 상태에서 우울증 저는 그래도 멘탈이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 일반 사람보다는 그래도 담대한 편인데, 제가 이런 경우가 당했어도 저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멘탈이 담대한 사람도.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담대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울증이 좀 증세가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 겪는 거는 보통 겪습니까? 그냥 먼지털이 식으로 사람 못 살게 굴고 각종 의혹 제기하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또 병원에서 마약 투약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별의별 걸 다 뒤집어 씌우니까 우울증이 없었어도 우울증이 걸릴 판인데 가뜩이나 좀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서정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네요.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평소에도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더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으니까 측근들이 이제 입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입원했다는 건데, 그런데 특검을 피하려고 입원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원래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말하자면 특검에서 나중에 부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특검 수사라는 게 일반 경찰 수사도 그렇고 주변 인물서부터 참관인, 참고인서부터 불러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나중에 특검에서 잡겠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비서라든가 아니면 건진법사라든가 뭐 주변에 많잖아요.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먼저 불러서 정황 이런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압박을 합니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사진이 있고 이런 녹취가 있는데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그 김건희 여사 다 모시고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만난 건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이걸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가 조작에 여사의 주식 통장 을 관리한 은행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먼저 불러서,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겠어요? 올가매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다 하겠죠. 그리고 다 이걸 먼지털이식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부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마지막 정점에서.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근데 뭐 벌써부터 이번에 특검이요, 이게 최소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면 아마 김건희 여사 부르는 거는 5개월 6개월 뒤에요. 지금은 급해서 우울증 약도 평소에 드신다는데 지금 급해서 위험하니까 입원한 거지. 야, 지금부터 입원해가지고 무슨 6개월을 입원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뭐 의혹을 던지면서 특검 수사 안 받으려고 입원한 거다. 야, 할구나 떠들어. 특검 수사 김건희 여사 소환은 앞으로 5개월 6개월 뒤야.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불러.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근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왜냐하면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선후배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도 그렇지만 계속 응원하는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뭐 각별히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도 아마 하고 그런 모양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 측근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서 변호사가. 차라리 특검이 잘 됐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입장을. 왜냐면 그동안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고양이 타워 뭐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라든가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많았다는 거죠. 건진법사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줄리 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샤넬백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서 가짜 뉴스로 고생한 거를 싹 정리할 수 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런 기회로 오히려 여긴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워낙에 가짜 뉴스로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특검에서 이건 다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특검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 해명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한 명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이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세네 명 더 보강해서 아주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잡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가짜 뉴스를 하나씩 해결하는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은. 그리고 이제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 그 다음에 가방 2개, 그 다음에 다른 가방도 또 있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가방 몇 개 하고 받았는데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 하고 신발, 샤넬 신발이죠. 샤넬 모양이야. 샤넬 신발하고 이렇게 묶어서 교환했다. 이런 또 설도 있어요. 베라벨 걸 다 소설을 쓰니까 이것도 물어봤대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 샤넬백 2개하고 다른 가방 3개 신발하고 교환했냐. 그랬더니 배달 사고다. 말도 안 된다. 나는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라는 건 뭐예요? 건진법사 전성배인지 이 양반이 받아가지고 쓱싹했는지 아니면 이게 배달이 잘못됐는지 배달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한테 돌려줬대요. 자기는 신발 신어본 적도 없고 또 그 신발도 치수도 안 맞는데요. 그 뭐 얘기하는 그 신발 치수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말하자면 의혹이다 이거죠. 건진법사하고 고마 컨텐츠부터 같이 일하던 그 비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통일교, 거기서 이제 셋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물 준다고 그러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돌려줬는데, 저들끼리 누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들끼리 교환하고 난리 친 거지, 김건희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이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게 싹 해소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방어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한 명의 그 시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최고 통치권자와 부인을 했던 분의 보수우파의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거 방어 잘해야 됩니다. 이번 특검에서. 이거 좀 귀찮다고 소홀히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쪽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뒤집어 씌우기 선수들이 아주 탈탈탈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방어하셔야 돼요.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만약에 타격을 받으면 보수우파가 같이 타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기회에 가짜로 공격한 놈들 아니 역공으로 갈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이게 도가 넘는 비판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정치 풍자 영화라는데 뭐 신명이라는 영화를 최근 개봉했다는데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영화래요. 영화가 아닌 뭐 선거용 선전물이다. 이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벌써 포스 보니까 6월 2일 날 개봉했네요. 그러면 선거 직전에 이렇게 개봉했는데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포스터 보세요. 김건희 여사로 상징되는 무슨 무속 뒤집어 씌우려고 무속 옷을 입고 밑에는 또 홍매화도 있습니다. 홍매화 명태균도 이렇게 갖다 걸어 놓으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그리면서 신명 영화 제목도 그렇잖아요. 그 무속에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그러면서 이 포스터의 이 표가 이겁니다. 나는 산채로 죽은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무당의 글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영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기승전결은 그냥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왜곡 까고 이런 영화랍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래도 어떤 작품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라는 건.
아주 조악하기가 그때였고 엉터리 영화라는 거예요. 아주 그 영화를 본 사람이 평가를 했는데요. 스마트 앱에서 쭉 평가가 나오는데 인격 살인일 뿐이지 영화적인 묘소 아주 조악하고 기승전결은 물론 각본도 성의도 없고 CG는 1980년대 수준이다. 연출 전반이 아주 미숙한 거였다. 파워포인트 수준의 그래픽과 맥락 없는 구성이고 설득력이 없는 클라이맥스는 영화라 부르기조차 아주 민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신명이 줄거리가 이렇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과 그의 아내 윤지희를 추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대요. 그런데 그 캐릭터의 외형, 설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연상케, 누가 봐도 딱 봐도 연상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선거 하루 앞두고 개봉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거 직전에 이걸 본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좌파들은 신나서 봤겠고 어정쩡한 사람 보면은 여기 또 세뇌돼가지고 아유 김건희 여사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영화를 그렇게 몰아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하게 아주 희화했고 김건희 여사는 성적으로까지 조롱을 했대요.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모욕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안 봤는데 이 영화 평가를 스마트 FN에서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단순한 풍자를 넘어서 허위사실 기반으로 한 인격 살인 수준이다. 이러네요.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난도질을 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영화까지 만들어서 이러고 참 싫다 진짜 대한민국. 아니 공격도 어느 정도로 공격해야지. 아니 우리는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이 맞짱 뜨는 우파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긴 이제 이재명 형제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는데 참 이렇게 되면은 참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징글없다. 아유.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2+2+1 이벤트입니다. 산삼의 성분과 함량을 규격화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댓글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더산삼 진 2세트를 구매하시면 정품 2세트 무료로 제공하고요. 더산삼류 1세트까지 추가 제공하는 2+2+1입니다. 링크. 전화.